은퇴교사의 두 번째 봄, 제1장 마지막 수업. 3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정희, 올해 71살,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수업날이었죠. 그래, 선생님도 이제 할머니가 됐단다. 너희들처럼 쉬고 싶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묵직했습니다. 43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 이 모든 게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엄마, 축하해요. 퇴임식이 끝나고 큰딸 수진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힘드셨죠? 아니야, 좋았어. 정말 좋았단다. 진심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집 문제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저녁에 오빠랑 같이 집에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수진이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3년 만에 맞는 평일 오후, 퇴근길이 아닌 귀갓길. 이제부턴 매일이 일요일이겠죠. 좋아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제2장 예상치 못한 요구. 저녁 7시 두 남매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딸 수진.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제가 명예퇴직 대상자예요. 뭐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45세면 아직 젊은데 벌써? 요즘은 그래요, 엄마. 45살이면 구조조정 1순위예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상황이 안 좋아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두 남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아파트는 2억 5천 전세잖아요. 그 돈으로 저는 퇴직금이랑 합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하고 수진이는 남편 사업 자금을 보태고. 잠깐만.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요양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난 아직 건강해. 병원 한 번 안 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4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게 이 집 전세금이야. 그런데 그걸 너희가 쓰겠다고? 엄마, 저희도 절박해요. 민호 오빠는 직장을 잃게 생겼고 우리는 빚을 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 노후는 생각 안 하니? 엄마는 교직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요양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43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하는 말인가요? 나가라,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두 남매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3장 혼란스러운 나날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교직연금은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양원 비용을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더구나 요양원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혼자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산책도 다닙니다.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죠? 정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동네 슈퍼에서 오랜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요구, 전세금 문제, 요양원 이야기까지. 경숙이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우리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정작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어떡해? 나 혼자 살 방법이 있을까? 있지. 당연히 있어. 경숙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 실버타운이나 고령자 주택 알아? 들어는 봤는데. 거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요양원이 아니라 진짜 집이야. 근데 비용이 저렴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데가 있어? 응, 우리 동네 복지관 가면 상담해줘. 한번 가보자. 그날 저녁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새로운 선택지를 찾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고령자 주택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아, 시니어 공공임대주택 말씀이시죠? 앉으세요. 복지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20만 원 정도로 저렴했고, 보증금도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신청서 쓰고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전세금 말이에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 명태 서류 제출 기한이 다음 주까지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재촉하고 시니어 주택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오래된 교직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희야. 어머, 정희. 오랜만이다. 은퇴 축하해. 고마워. 근데 상의할 게 있어서 선영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절대 안 돼. 그 돈 주면 안 돼. 하지만 자식들이 뭐,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내 노후 자금까지 빼앗으면 안 돼. 그래도 정희야, 있잖아.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 자식들 사업 자금 대줬다가 다 날리고 지금 동생 집에 얹혀 살아. 자존심도 버리고 돈도 잃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응,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지켜.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장 결심의 순간,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시니어 주택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다음 달에 입주 가능하세요. 정말요? 6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취소하셔서요. 선생님이 대기 순위 2번이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입주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요. 그날 저녁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역시 엄마. 알았어요. 전세금은 저희가. 아니야. 네. 전세금은 못 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 수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엄마는 시니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거야. 거기는 월세가 20만 원이야. 그리고 전세금 2억 5천은 엄마가 보관할 거고. 엄마, 그게 무슨... 들어봐.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엄마는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해.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하지만 저희는... 너희도 이제 어른이야. 민호야, 내가 명퇴당하면 다른 일 찾으면 돼. 수진아, 남편 사업이 안 되면 규모를 줄이든지 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응?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노는 생각도 안 하고.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욕심이 과했어요.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괜찮아. 너희도 급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턴 각자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제육장 이사 준비와 갈등. 시니어 주택 입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선생님, 2년 더 사시면 안 될까요? 전세금도 그대로 받을게요. 아니요, 저 이사 가야 해요. 그럼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한 달만 더 계셔주세요. 제발요. 집주인의 사정도 이해는 갔지만 제 계획이 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계약서대로 다음 달 말일에 나갈게요. 집주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 달 말이래.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말 급해요. 민호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삶. 복지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선택은 옳아요. 그런가요? 네. 노후 자금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본인의 안전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사 2주 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니어 주택 어떤 곳인지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 함께 가자. 시니어 주택을 함께 둘러본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그렇지? 작지만 깨끗하고 무장의 설계라서 나이 들어도 안전해.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응,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요양원 얘기 꺼내서.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제7장 새로운 보금자리. 이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저는 마지막으로 43년을 살았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고 홀로 늙어갔습니다. 엄마, 민호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세 식구가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두 남매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괜찮은데요? 방도 넓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공원이 보여요. 짐을 다 정리하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그리고 엄마, 민호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생활비예요.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요. 월세 내시라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엄마 받으세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깨닫고 변한 거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제 작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43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겪고 이제야 진짜 제 공간을 찾은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8장 두 번째 봄, 시니어 주택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공원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선생님도. 운동 후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43년간 쌓은 교육 경험을 살려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천만에요. 다음 주에는 인터넷 쇼핑 배워볼까요? 보람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점심은 같은 층 이웃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정희 씨, 자식들이랑은 어때요? 요즘?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관계도 훨씬 편해졌고요. 다행이네요. 역시 독립이 최고예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취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서예, 요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발코니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늘은 손주 지민이가 찾아왔다. 할머니 집 진짜 예뻐요. 라고 하더라. 자랑스러웠다. 내 집, 내 공간, 내 선택. 71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늙지 않아도 된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제 삶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71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정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1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스스로 선택한 독립적인 삶.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전세금이나 재산을 내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본인의 노후를 지켜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본인의 안전망을 지키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시니어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선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